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회사를 다니며 퇴사를 꿈꾸는 김한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나게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 고시 낭인 방송 플랜 B의 삶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짜라라라란 짜라 짜라 짜라라라란. 자, 6회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평소에 하던 대로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힘들다 이제. 이거 저기 홍일이가 제가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는 과거 이슈 빠밤 해주거든요. 끝나면 그거 해주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과거 이슈 빠밤. 과거의 뉴스로 생각해보는 오늘의 세상. 빠밤. 네,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오늘의 네, 그만하세요. 네. 자, 금주의 키워드는 제가 결혼으로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왜 결혼으로 했냐면 마침 앞에서 했던 그 케일럽 씨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마침 그 저희가 이 짝수의 차 그 금주의 소확행과 뉴스 아카이브를 녹음하는 시간에 여성분이 게스트로 참여해 준 게 처음이라 마침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결혼이 좋을 것 같아서 네, 해봤는데요. 일단은 평소에 하던 대로 이 키워드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념을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기사를 추려봤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0년도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에서 10월 14일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나? 여성의 주체적 삶을 묻는 족쇄. 공부하다 보면 28 노처녀 딱지 붙기 일수. 결혼은 개인 아닌 가문의 대사로 보는 인식이 문제. 주변 압력보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칼럼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내용 안에 서강대 조옥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82%가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여성 스스로가 의식을 변화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한 여성 칼럼니스트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첫 기사로 잡았냐면요. 결혼이란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할 때는 좀 균형 있는 시각을 제가 한쪽만 취사 선택을 하면 너무 그 과거의 그 이슈가 쏠리니까 균형 있게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읽을 모든 기사가 그렇지만 결혼의 문제가 뉴스로 나오면 다 여성이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여성이지만 이 문제를 인지하는 출발점이 여자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식인지. 같은 신문 매일경제에서 같은 연도에 7월 15일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제목 딸들아 연애 결혼해라. 되게 궁금하죠, 내용이. 안 궁금합니까? 알 것 같은데요. 중매가 판을 쳤던 시기였나? 한번 예측해 보세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중매 결혼이나 결혼을 어쨌든 서둘러서 조금 어린 나이에 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사람이 나이가 있어? 차서 급해서 결혼을 뭐 선을 봐서 하건 이렇게 했었던 분이 좀 후회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일리 있는 추론이지만 저도 놀랐어요. 읽어볼게요. 네. 딸들아 연애 결혼해라. 혼수 부담이 커서 부모들이 결혼에 대한 새로운 풍속도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90년도잖아요. 그거 90년대 기사요? 네, 예. 1990년 기사인데 이전에는 결혼이 여자들이 열쇠 꾸러미를 가져가야 되는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 결혼 말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빚까지 져야 하는 혼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가 연애 결혼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최근 딸을 한 수련의 뭐 레지던트를 말하겠죠. 시집보낸 한 부인은 결혼 비용을 전담하고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어 살림을 꽉꽉 채워줬는데도
사위의 기색이 영 신통치가 않아 했다. 그러면서 딸이 불편해하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금 그 부인이 이어서 한 말인데 부모가 우긴 결혼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다면 이 정도로 대접을 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마무리는 배우자의 선택권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이 효도였던 과거의 인식과 달리 이 90년도 기준으로 연애 결혼이 최대의 효도라는 사고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이 이 신문의 상에서 다뤄질 때는 그러니까 되게 능력 있는 남자들한테 지금 용어로 취집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게 계속 사회 문제상으로 잡혀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너무 그 잘난 남자들이 그런 혼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가서 편하게 살아라라는 그 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것도 너무 이제 못할 짓이다. 그냥 너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풍속이 심했다는 이제 그 상태를 알 수 있죠. 아까 근데 그게 네. 일반적인 풍속은 아니었던 것 같고 특정 직업군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네, 국한된 그러니까 게 이제 아닌가? 어떠한 계층에 대한 결혼을 말하는 거 당연히 그럴 텐데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도 결혼해왔을 테니까 근데 이제 신문에서 다룰 정도면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 한번 되짚어야 될 부분으로 지목이 됐던 게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다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뭔지 알아. 지금 아까 처음 말했던 기사랑 이걸 보면 이때 90년대 초반 정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주어가 여자예요. 네.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기사를 봐도 그 어떤 지금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뽑아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 그 첫 번째 기사에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한다는 결과 여성의 80%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고 여성 스스로가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서강대 조옥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칼럼이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을 하기는 여성이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된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살게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삶이라고 막 주변에서 만든 그런 분위기가 문제다라는 기사가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꼭 여자가 무슨 어떤 속물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가 되게 일변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한 자료 안에서는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 모든 기사를 결혼이란 키워드 검색되니 그래서 참 결혼이란 제도는 여자한테 되게 어쩌면 편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제도.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이어갈 테지만 이때 검색되는 기사만 봐도 상당히 되게 지금 피곤해 보이잖아요. 딸 그 여성과 그 여성을 시집을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뭐 이게 전체를 이 당시 전체 결혼 풍속을 다 대표한 건 아니겠지만 기사의 그 어떤 사회 단면에 쓱 올라오는 부분이 이 정도였다면 그 아래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좀 다양한 기사를 더 보고 싶었는데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류가 아니면 그러니까 좀 어떤 풍속에 대한 결혼은 좀 이래야지.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좀 약간 가르치듯이 교화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았고요. 92년도 2년이 지난 92년도에는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신혼부부 나이만 결혼 정년기고 혼인 비용은 부모를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성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연령에 결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다. 뭐 당시 결혼 평균 비용 뭐 이런 거 쭉 보여주면서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결혼 비용이 높아지는 추세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마치 이게 지금 기사로 가도 다를 바가 없는 기사가 이미 92년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때도 뭐 서울 집값이 뭐 낮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에 비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몇 평 전세 아파트에 여자가 혼수를 몇 천 정도를 해가면은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괜찮은 거다 해서 뭐 3,500에서 4,000인가 막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랬었던 것 같아. 한 30평대 아파트에 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층의 그 결혼에 대한 얘기만 다룬 거라서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기사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아왔거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이야기는 비혼에 관한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누구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S양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친구 중에 이제 저희 모임에서 비혼을 선언하신 분이 있으시죠? 근데 실명 공개하면 안 돼. 남자친구 있어? 네, 안 됩니다. 네. 이 오래전에 이런 기사들이 지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비혼에 대한 그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왔어요. 네. 네이버 오픈 사전에서 검색된 내용인데요. 혼인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일컫는 경향이 크다고 하여 미혼이란 어휘가 담고 있는 어감이 혼인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은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혼인 상태가 아님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의미로 여성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다. 이게 이제 네이버 오픈 사전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한자어가 미혼, 못한 게 아니라 비혼. 해야 되는데, 내가 미혼은 아직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 거고, 그러니까 못한 거고 비혼은 안 한 거다. 내가 할 마음이 없어서요. 난 나의 삶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내 인생에 결혼하지 않겠다 스스로 선언을 하는 거죠. 비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미혼인가요, 비혼인가요? 저요? 저는 미혼입니다. 미혼. 네. 결혼 겁나 하고 싶어요. 저는 정년기가 아직 안 돼서. 뭐 정년기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기가 안 됐단 말은 웅범 씨는 미혼이란 얘기입니까? 비혼으로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초롱 씨는 어떻게? 저는 당연히 미혼이죠. 네. 최근에 뭐 이 비혼에 대한 되게 주변에서 이제 저는 여자 사람 친구들이 비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몇 년 전부터. 궁금해요. 네, 저는 그게 되게 그리고 비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알아요. 자기가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 주변에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뿌린 뭐 돈도 걷는 축의금을 개념으로. 그게 근데 제일 있고.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 알리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또 너무 많이 썼어. 뱄습니다. 네. 되게 요즘 들어서 제 주변 남자 사람 친구들도 비혼 주제가 있어요? 슬슬 생겨?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남자들도 마음속으로 있을 텐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은 장가 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를 스스로 성찰에 깨닫는 친구들이 슬슬 생기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해봤는데? 네, 그냥 제 또래. 안 해봤는데 그게 어떤 비교할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꼭 직접 경험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여성분들이 비혼을 결심하는 것 같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혼자였었던 경험은 늘 해왔으니까. 근데 결혼을 한번 경험을 해. 그러니까 소위 돌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 있고 납득이 가는데 결혼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비혼주의를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간접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고 여기 아주 적절한 그 너무 궁금해요. 그 속담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한 명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그대로 비용들을 대입해 보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역시 사업가 또 시각이 그렇네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실제로 들어서 그래요.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택배 그 배송업을 하는데 이제 일찍 출근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를 해요. 또 깡말라가지고 때 되게 빨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충분히 돈은 많이 벌고 수입은 괜찮다. 내가 둘이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근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뭘 이렇게 사치를 부리거나 소비 습관이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는 제 친구도 하더라고요. 애기들 둘 낳고선 사는 친구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혼을 안 하는 거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짚어봤던 90년대 초반 결혼에 관한 기사들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게 개입이 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가정을 꾸릴 여건을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비용이 너무 높아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좀 벌이가 좋은 남자와 뭐 그거를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혼수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금액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어떤 마치 시장 논리처럼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 옛날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 인생과 인생의 결합에 어떤 경제적 논리가 개입이 된다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삶을 나의 행복을 우선을 꾸려가겠다는 거가 비혼인데, 비혼은 사랑을 하지 않겠어라는 말은 아니죠. 네. 사랑을 하지 않겠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인생의 선택인데 일단은 결혼이란 제도에 족쇄로 묶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혹시나 해서 과거 뉴스에 비혼이라는 단어가 있나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있어요. 아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99년도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생긴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비혼은 99년도 11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19년 전에 결혼은 노, 동거는 예스, 비혼 커플 부쩍. 벌써 근데 제목에서 느껴지죠. 이 비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헤드라인에서. 서두는 프랑스를 예를 들면 시작합니다. 99년도 당시에 프랑스에서 동거 커플에게 실제로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사회적, 법적, 세제상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동거 커플도 사실혼 관계라면 이제 같은 부부 지위를 주는 거예요. 뭐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를. 이게 굉장히 놀라운 테토픽 기사인 거죠.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동거 과연 유럽에만 문제일까? 벌써 문제라고 보고 있죠. 99년도 당시에 한국 폴에서 전국 20대에서 50대 성인 600명에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응답자의 9%가 동거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58%는 혼전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을 했고 특히 그중 20대는 72%가 그 동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조사 제목이 동거에 대한 실태 의식 조사예요. 여기서 실태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죠. 이게 어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회적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동거라는 게. 그러니까 99년도가 그렇게 멀죠. 19년 벌써 20년이 다 된 거니까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아직 그 동거라는 어떤 안정적인 사회적 법적 구속이 된 두 남녀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지금이라고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기사 안에 고려대 교수님들도 나오십니다. 교수님들이 참 많이 나오세요. 고려대 안호용 교수님이 예전에 집안의 반대, 경제적 이유로 예전에도 결혼을 미혼 동거는 있어 왔지만 99년 최근의 비혼 동거는 결혼의 대안으로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의 비혼이라는 개념을 이분이 이제 짚어주신 거죠. 99년도에. 상명대의 최연실 교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둘만의 관계에 충실하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된 거다. 99년도 당시에 비혼 동거라는 건. 근데 이제 당시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은 스스로 일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비혼 동거가. 근데 사회에서는 일탈자라는 꼬리를 붙인다. 동거가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결혼 제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잖아요. 지금 현실을 딱 말해주는 그 비혼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 어떤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꼭 그 어떤 일탈 행위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사 일러스트 있죠. 그 사파를 네. 제가 지금 담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굉장히 이 동거 커플을 되게 뭐랄까 외계인 같이 그려놨잖아요. 줘봐. 다시 봐야겠다. 동거 커플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썼지만 이 신문이 지금 이제 최종 그 데스크를 거쳐서 나갈 때 일러스트를 그릴 때 이 비혼 커플을 되게 이상하게요. 되게 신인류 같이 굉장히 그 오묘한 뉘앙스를 풍기게 우리 그려놨어요. 법 질서를 파괴하는 막 그러니까 그런 이게 지금 되게 에얼리언 느낌인 거죠. 듣도 보도 못하고. 그래서 20년 전에는 약 20년 전에는 이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혼, 결혼 의지가 없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좀 잔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암암리에. 이 정도로 신문이 무식하게 다루지는 않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네. 그러진 않지만 이제 좀 더 일반 사회에서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죠. 경향이 있죠. 특히 어르신들은.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 또래에서는 꽤 그래도 공감대가 있지 않나요? 이런 선택에? 아주 가벼워진 것 같아요. 비혼도 그렇고 네. 이혼도 그렇고 동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은 그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또 자기는 또 그러고 싶지 그래도 않아는 그런 거가 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누군가 그런 선택을 했다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이상하다 이 생각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문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혼에 대해서요? 뭐 아무거나 뭐 이 주제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이 비혼이라는 게 제가 질문을 반대로 한번 드려보면은 독거노인이라는 문제는 사회 문제인가요? 독거노인이 사회 문제인 경우는 이제 복지 국가로서 그분들이 케어를 받아야 한다라는 당위가 있는 거죠. 그 독거노인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좋은 국가라면 그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국가가 좋은 국가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죠. 그 문제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이 어쨌든 사회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이제 화두에 떠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케어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포함해서. 네. 근데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비혼이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회적인 제도가 같이 따라가주지 못하면 독거노인처럼 이게 조금 어떤 사회적인 약이 문제로 될 수 야기가 될 있는 수가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예를 있어요. 들면 예를 들어 혼자 살아요. 네. 그 집에 혼자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상황은 문제가 아닌데 네. 좀 이제 극으로 가면은 네. 어쨌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비혼이 고립되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럴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됩니까? 그냥 이제 결혼이란 제도에 묶이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결혼을 한 사람의 비율
100명이면 결혼을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비혼인 사람이 100명이면 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고 돌봐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사회적인 제도가 못 따라갔을 때 비혼인 사람들은 혼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만 이런 인정도 인식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선상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인식은 많이 비혼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없어지는데 사회적인 제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않고 네.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체험이라고 하면 너무 가볍고 말이 네. 그런 것들을 하자주의니까 네. 모든 것들의 그런 생각의 그 저기는 경험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근데 그 비혼이라는 제도 자체 비혼은 제도가 아니죠. 제도래 네. 그런 의식 자체를 좀 쉬쉬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아까 비혼이라는 그 선택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비혼을 것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장 향후 그 비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함이라고 함은 네. 60, 70 앞으로 내가 향후에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모든 뭐 그런 뭐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네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의 순기능.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미혼이 결혼을 해야 되나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혼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비혼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라고 보고 결혼이라는 걸 나는 그렇죠. 안 한다라고 네. 선택을 하는 주체적인 거잖아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단어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를 대입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아서 네.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비혼이죠. 그러니까 비혼이죠. 비혼이지. 경제적인 문제 그것 또한 자기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결혼 안 하겠어. 라는 선택이니까 비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웅범 씨가 말하는 관점은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야 때문에 미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느냐에 그거는 따라서. 아주 간단한 게 있죠. 그 사람이 결혼이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물어보면 되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옛날 표현으로 진짜 뭐 단칸방 하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근데 못 하고 있다면 그럼 미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내가 어떤 꼭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경제적 능력을 쥐어짜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영위할 것 같으면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비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기. 당신한테 당신은 비혼주의세요? 뭐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물어서 그렇게 물으면 되게 실례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어떠냐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래 나는 이래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뭐 그렇게 그거는 맞는데 네. 이런 거 자체를 화두에 올려서 참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엄숙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서. 물론 결혼은 행복한 일일 수 있죠. 그 어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게 어떤 개인의 삶의 안정을 주고 뭐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지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실제로 제도적으로 아까 웅봉 씨가 말한 제도적으로 결혼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부끼리 어떤 서로 뭐 법적 보장이 돼서 뭐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도 그런 제도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적 그 삶의 순기능 말고도
우리 유교적인 관념에서 어떤 자손을 이루고 뭐 이렇게 일구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그게 어떤 조상에 대한 조상의 은덕에 보답을 하고 도리를 다하는 거라는 좀 엄숙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내 행복이 모든 것에 다 희생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결혼 거부하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 거부하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꼭 결혼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막 나는 결혼을 반대해. 결혼 안 하겠어. 이렇게보다 지금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미리 꺼내 보면 SBS의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아주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변화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몇 년째 시청률 전체 3사 통틀 아마 시청률 1일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 어떠세요? 초롱 씨는 그 프로그램 보면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먼저 생각나시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비혼이랑 미혼이랑 보면은 미운 우리 새끼에 이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그러니까 저는 비혼의 정의가 있고 미혼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비읍과 미음 사이에 그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의는 단순한 선의 시점이고 여기는 쭉 그러니까 점의 시점이고 선으로 쭉 연결이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어림짐작을 하건대 경제적인 이유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문제를 이제 탈피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비혼의 많은 이유인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다. 아닐 거다. 그리고 뭐 1, 2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 뭐 인물도 잘 낳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비혼주의자들은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혼자 사는 삶 혹시 그냥 결혼을 하지 않은 삶이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재미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자 이런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뭐 직감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무슨 다양한 얘기를 미음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읍까지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텔레비전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비혼이든 미혼이든 결혼이든 다양하게 삶을 나이가 먹어서도 즐길 수 있고 자기 만족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제시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정답은 없고 각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대리 만족을 말하는 거죠? 나는 비혼주의자가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근데 나도 결혼을 그러니까 안 할 확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처럼 아니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면 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비혼 그래서 싱글 라이프의 좋은 점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대리만족. 근데 그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산다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동상이몽이나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결혼과 뭐 출산 육아의 어떤 좋은 기능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어떤 제도에 뭐 국한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 내가 지금 말 잘못한 거 아니? 아니요. 그냥 막 하세요. 그런 것 같아. 편집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대리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미운 우리 새끼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웅범 씨가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근데 웅범 씨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죠. 제가 제일 들었나요? 제가 네. 짐작을 하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쵸, 그거는 그럼요. 이제 좀 사회학적으로 통계도 내보고 그래야 할 텐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IMF가 오기 전에 호경기 때는 결혼을 되게 일찍 때 했잖아요. 그래야 뭐 다들 그러니까 왠지 막 그 딸려가는 게 좀 있잖아. 근데 막 결혼을 쭉 막 우르르 가면 주변에서 또래들 우르르 가면 결혼을 너무 나만 혼자 노총각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연령이 쭉쭉쭉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경제적인 이유가 있죠. 젊은 사람들의 구매력과 경제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는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더 세니까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분명히 요인이긴 하지만 꼭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만 보면은 비혼 있고 돈 없어서 하는 선택 물론 같은 걸 수가 있어서 한 가지 측면.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비혼을 바라보는 좀 제 입장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운용하는 거에 존중을 해주는 그거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럿이 물어놓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불러놓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옛날에도 분명히 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생각해 보면 친척 중에 꼭 그런 분들 있잖아.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렇지. 뭐 이모 중에 결혼 안 되게 했다. 이상한 취급하죠. 그러면 그 이모 그 친구 이모가 결혼 안 한 이모가 있다는 거를 막 이렇게 아줌마들이 막 얘기를 해. 저 집에 뭐 막내 이모가 시집 안 가고 같이 산다. 그럼 그 이모가 아프면 결혼 안 해서 아프다 그러고 뭐 하면 뭐 안 해서 결혼 안 해서 꼭 되게 어렸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결혼 안 하면은 쉽게 아프고 쉽게 짜증을 맞아. 내고 뭐 쉽게 그러나? 근데 그게 나조차도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는 보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홍기가 꽉 차고도 너무 시기에는 결혼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그쵸.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혼을 했어. 그럼 대단한 죄를 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을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제 친구도 이혼한 친구가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재혼한 그 남자분하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는 그래요. 분들도 있고. 이혼은 많이 좀 이제 부드러운 단어가 됐죠. 그리고 네.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비혼주의자가 있고 그렇긴 한데 너무 그게 어떤 벽 없이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으로 딱딱 너무 좋다. 왜 이혼을 했어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혼한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해도 나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너랑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너는 결혼 한 번 하고 왔다는데 야 또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만큼 굉장히 별거 아닌 일처럼 돼버린 거지. 그 응답하라 1994에 나오잖아요. 그 저기 칠봉이 엄마가 이혼했다니까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이혼? 이러면서 우리 삼천포에서는 한 명 죽어야 끝난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벌써 이혼이라는 단어도 한 인생의 선택으로 존중받고 있는데 비혼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20년 전 기사와 지금의 이 결혼이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삶을 좀 불편하게 하고 옥죄는 거는 비슷한데 지금은 내가 그럼 내 결혼이라는 걸 내 인생의 초이스로 두겠다라는 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결혼 안 한 이모들이 막 이렇게 좀 위축돼서 살 필요 없다. 그게 너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될 선택이고 너가 행복하면 된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인지하고 말하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미운 우리 새끼 그 프로그램 얘기하면 저도 웅봉씨랑 되게 비슷하게 봤어요. 미운 우리 새끼가 전체 그냥 한눈에 표방하고 있는 거는 노총각 때 장가 보내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진심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어 나와서 얘기를 해. 혀를 끌끌 차. 근데 아들들 봐요. 장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이미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방송의 그 세팅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는 모양새는 장가하고 싶은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비혼의 그런 즐기는 삶에 있죠. 막 장가 너무 외로워 여자가 없어서 죽겠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의 구성이 그 애들들이 철딱서는 짓을 그 나이 든 중년의 아들들이 철싹더니 없는 짓을 하면 어머니들만 혀를 끌끌 차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아들들도 분명히 그 기획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철없이 굴기도 할 거예요. 솔직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 많잖아요. 막 김건모 씨 하는 거 보면 일부러 철없게 굴기도 하고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방송 구성 작가들이 써준 대로 할 텐데
어머니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야. 저 장가 가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들이 아주 그 가부장적 그 의식과 시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뭐 예를 들면 옛날 토니안이 그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서 막 곰팡이가 잔뜩 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엄마들이 혈 차면서 하는 대사가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니까 저렇게 산다고. 장가를 가야지. 그래야 저렇게 안 살지. 그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안 이상한데?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토니 안의 위생관념이 문제지. 장가 가면은 여자가 그 냉장고를 관리해 준다는 거는. 자, 그 말이 잘못된 게 장가를 가면 네. 여자가 관리해줘서 위생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장가를 가면 함께 사고 그러니까 당장은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네. 와이프지 오면서 본인 스스로도 개선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기 그런 때문에 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머니들이 한 말은 이렇게 느껴졌어요. 장가를 안 가서 저래라는 말은 와이프가 좀 케어를 해줄 그 법한데 그 말이죠. 사실상 그분들 의식의 그 시대의 관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이런 게 아니니까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말일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들의 말의 의도는 그러니까 초롱 씨 말대로 장가를 가면 좀 더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 사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은 당신 아들의 위생관념이 문제다라는 걸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라고 해버리면 그 나이든 그러니까 이 비혼주의자의 삶에 어떤 오는 그 남들이 봤을 때 혀를 찰만한 일들이 있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게 어떤 결혼을 안 간 게 사회적으로 큰 병리 현상인 것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어머니들을 비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고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 그게 물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 관념이 우리가 그 어머니들 나이가 되면 저 밑에 있는 어린 애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치. 정말 꼰대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테니까 그걸 비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그런 말들을.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송국에 나서서 정말 저 사람들 혼사끼를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혀차는 모습을 보면 누가 그분을 시어머니로 맡고 싶겠어요.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해서 보여주잖아요. 막 그 혀차고 이런 것들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금 세상이 이제 사회 인식이나 변화가 있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형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되게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하지만 그게 조금 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사회 인식에 떨어지고 트렌디하지 못하고 이랬다는 인식이 또 반면에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그 시어머니들을 보면서 오히려 되게 쿨하고 내가 생각했던 뭐 시어머니의 상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어머니들 고리타분하고 막 가부장적 이런 막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아니 근데 순간순간 그런 부분이 있긴 그러니까 있어. 왜 저기 들어가면 좀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수 나의 남자인 나의 입장에서 저 어머니들의 말이 막 거부감이 느껴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 박수홍 씨와 뭐 거기 나오는 출연하는 그분들이 정말 장가를 가고 싶다면 그 결혼을 원하는 지금 현대 여성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받고 싶은 며느리들이. 근데 그 며느리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까 냉장고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젊은 여성들 시각에서 볼 때는 맞지 않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옛날 거기에 맞출 필요는 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왜 안타깝냐면 그 어머니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방송국이 혼사끼를 맡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보이는 거죠. 오히려 저게 안 나갔으면 괜히 저런 이미지가 안 더 씌워질 텐데 그런 막 이렇게 좀
시월드의 느낌을 자꾸 더 씌우는 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안타까운 거죠. 물론 그 김건모 어머니가 가끔 보여주는 막 좀 더 게임 그 어머니 시대층 게임 사고 보면 되게 그런 데 있는데 순간순간 그런 단어 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막 그 가끔 여성 연예인들 스튜디오 나올 때 있죠. 젊은 여자 배우들. 네.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막 칭찬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그 현모양처 수더분하고 뭐 자상하고 무슨 막 되게 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참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자꾸 강조를 그게 이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자꾸 이게 회차가 늘어나서 처음엔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여과 없는 어머니들의 대사가 나오는 게 재밌었는데 회차가 길어질수록 이게 계속 캐릭터로 굳혀지니까 이렇게 좀 방송이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자기 인생의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좀 반대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좀 가끔 받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이제 표현하고 이제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인이 될 사람이 좀 경제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생각이 확고하게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고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나는 언제든지 오케이다. 하지만 그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라면 나는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스스로가 죄책감이 들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옛날 올드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또 이 얘기가 왜 나왔어? 자꾸 이러지. 근데 지금 웅범 씨가 아까도 근데 반대로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들이 고리타분하고 그거에 반하는 게 지성이라고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잊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하세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참하고 좀 집에서 일했으면 좋겠고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 자체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그 방송에 대한 저의 감회가 그 어머니들이 방송을 출연하는 이유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심으로 그 방송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진정성 있게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 좀 장가를 가서 너무 늦었지만 좀 지금이라 좀 장가를 가서 우리 자식이 좀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 구실. 네. 맨날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너무 웃긴다. 구실을 못한다고 특히 박수홍 어머니 같은 경우 보면 막 그 클럽에서 막 하는 거 보면 막 부끄러워하시잖아요. 아니 나이 먹고 막 저러고 있다고 막 남사스러워하죠. 나무새스러워하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럼 저 어머니는 그러니까 보통 부끄러워할 때는 내가 그걸 객관화시켰을 때 나는 저기에다 무슨 말을 할까? 만약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수홍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를 봤으면 아이고 저 나이가 못해 이런 생각 자기가 하니까 그렇게 투영이 되니까 자기 아들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안 그랬으면 제가 왜 그럴까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비난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연하지. 시대의 그 가치관이니까. 아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보면 뭐 이제 저 오빠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 들어. 젊은 나도. 그렇죠. 이거는 내가 우리 오빠라고 치면 이거는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달라.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건 그게 고리타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이게 지성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인데 조금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 나이 신경 쓰지 않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막 하고 싶은 걸 하는 박수홍의 삶이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걸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어머니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박수홍이 좀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언뜻 내비치는 그런 가부장적인 느낌이 정말 싫은 그런 요즘 여성들한테는 어머니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왜 그럴까 봐 이런 것들이 정작 박수홍이 만약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박수홍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하게.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되게 잘 보여줘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들들은 이미 비혼의 삶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닌 분도 몇 명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비혼이 난 스트릭트하게 난 비혼이야가 아니지만 일단은 내 삶이 내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들어온 자격증 짜고 그런데 세대가 다른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한테 지금 나의 이 결정을 설명하고 인정받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이렇게 그 어떤 한 세대와 세대의 가치관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런 아들들과 이런 부모들이 살고 있는 사회구나. 그래서 근데 미우새가 좀 영악한 느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어머니들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더 막 그런 말이 나오게 더 철없는 장면을 막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더 혀를 차게. 그래서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안타깝다는 건데 어머니가 자꾸 혀를 차는 모습 더 보여주게 하는 게 오히려 정말 현실 세계에서 아들이 장가가는 걸 더 이렇게 막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아들들의 그 삶을 쭉 보여주면서 그런 연출이 조금 악마의 편집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우새 제작진의 가장 큰 장점은 딱 선을 되게 잘 지켜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더 강조하지도 않고 아들의 주장을 더 내세우지도 않고 딱 그 정도? 그냥 공존하는 모습?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좀 다른 가치를 딱 그냥 공존의 모습으로만 보여줘서 이렇게 롱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의 입장이 다 나오는 그런 케미.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도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결혼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냥 아유 저 자식 이 정도고 나이 든 아들들도 어머니는 왜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으세요라고가 아니라 그냥 아유 장가 가야 되는데 참 근데 내가 좀 즐겁게는 살아야겠고 딱 이 정도만 보여주니까 이게 어떤 그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개인의 행복과 삶을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딱 그 정도까지만 좀 중도를 지키면서 보여주는 연출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결혼 정년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나와 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너무너무 다 어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도 저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좋은 분들이죠. 다.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닐 테니까. 근데 저 정도 시어머니면 서로 투석투석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 생각했을 때 출연지가 4명인가? 다 되게 그러니까 일단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공개적 가정사를 내비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롱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시월드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 좋은 시월드일 거예요. 그분의 시월드는. 근데 방송 연출상 어쩔 수 없이 그 극단적인 부분을 쫙 보여준다는 거죠. 맞아. 네. 근데 반대로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뒤집어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출연진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약간 비슷하게 뭐 이렇게 달리 바꿔 며느리 혹은 그 뭐 여동생이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우리 세대 젊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시점에서는 뭐 오빠들이나 남동생 노총각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했을 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말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막 해서 내가 잘라내면 되니까. 그 뭐야. 사실 결혼한 내 친구들을 봐도 며느리 입장에서 막 시부모 시월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가다 하는 이야기들한 태도가 내가 좀 보수적이고 좀 그래서가 아니라 좀 너무한데 너무 막 나가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되니까 시엄마한테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근데 지금 결혼으로 시작해서 비혼으로 넘어와서 미우새 얘기까지 좀 얘기가 어쨌든 이 얘기도 하고 풍부해졌는데 뭐 하세요. 네. 근데 가만 어른들이 최소 40년에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40년에서 뭐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결혼하시고 아이 놓고 그렇게 평생을 부부로서 이렇게 사시면서 진짜 그 결혼 생활이 네. 너무너무 싫었다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너무 싫고 안 했으면 좋겠고 절대 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라고 했으면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과정에서 행복한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어떤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뭐 원래 그건 결혼이라는 건 순리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4, 50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그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홍기가 찬 그 이상이 된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권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볼 때마다 확신이 들어요. 저분들은 그냥 TV 출연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이 장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볼 그게 때마다. 미우새 출연하고 있는 그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랑 결혼 생활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을 맞다. 거야. 내가 그 프로그램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미우새 한참 잘 나갈 때 막 그 런칭돼서 피크 찍었을 때 물론 지금도 고공행진 중이지만 겨울에 선배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왜 저기 약간 경기도 이쪽 결혼식 하면 지하철역이랑 좀 멀어서 그 잠깐 한 200-300m 셔틀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 지하철역 나오면 그 액장까지 좀 살짝 거리가 걷긴 좀 멀어서 봉고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봉고차를 탔어. 이제 탔으니까 이제 내가 간 결혼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그 하객들 타잖아요. 그 어머니들 이제 보아하니 우리 어머니 또래 같아. 아들들 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 저보다 좀 한 뭐 아들이 대충 제 기억에 30 중후반이었나 봐요. 이제 근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미우새 봤냐고. 야 그래도 우리 아들 김건모보다는 나이가 어려. 이런 위안을 갖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도 그래 요새 다 장가 늦게 가잖아. 좀 김건모도 장가 안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 타겟 오디언스가 있어서 그 뭔가 재미를 느끼고 안심을 위안을 삼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장가를 못 보낸 그 자식이 시집장가를 안 가서 걱정인 부모들한테는 그래 저게 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옹범 씨가 말했던 것처럼 막 그 자기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저렇게 싱글 라이프를 잘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좀 전방위적이네요 프로그램이 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비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미우새까지 가봤는데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의 마무리는 결혼을 해야죠. 아니지 모든 선택을 존중해 줘야죠. 그렇죠. 존중해 줘야죠. 저도 오늘 얘기하면 느낀 건데 저도 한때는 비혼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그거는 내가 혼자 살아야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랬어요. 그냥 결혼 굳이 안 해도 좀 저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흉은 아닌 것 같은데 혼자 살아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그런 모델들이 꼭 주변에 있잖아요. 야 저렇게 살아도 뭐 괜찮겠다. 그리고 나도 꼭 주변에 누가 있어야 안정을 찾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중요한 거 내가 내 앞길을 모색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뭐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겠는데 했는데 지금 너무 하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니까 그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 말어가 아니라 그냥 안 해도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는 게 좋겠는데
저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있고 그 행복하게 가는 수단과 과정에서 결혼이 있고 없고가 뭐가 더 행복하냐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변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저도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왜 결혼을 못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단칸방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케일럽 씨랑 되게 비슷하네. 아우 그래요 진짜로. 근데 한국 케일럽. 그때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되게 좋았고 내가 낳아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별게 아니었던 거죠. 좋아질 거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라고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또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죠.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미혼이요 비혼이야라고 했을 때 비혼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연애를 하고 뭐 여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인식 자체가 편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연애를 해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았고 진짜 케일럽 씨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더 만나야 되면 알 수 있을 아니요, 것 근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된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가를 했던 거죠.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고 풀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헷갈리는 거죠. 맞아.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아까 저도 지금 방금 계속 머릿속 생각이 드는 건데 아까 말했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 너 장가 안 가려고 안 갈 거야? 뭔 생각이야? 이런 게 팽배하다면 주변에 저도 절대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가야 하는구나. 마치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난 대학 안 가도 되겠네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다 가니까. 대학 안 가면 좀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대학만큼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왕 갖고 좋은 대학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비슷하게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장가 안 가면 큰일 날 분위기였다면 저도 그 생각 못했을 텐데 주변에 느껴지는 공기가 안 가도 이렇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이 전주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 웅봉 씨가 말했던 경제적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게 서울보다는 집값이 싸잖아요. 전주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집값이 싸니까 확실히 제 또래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요. 확실히 높아요. 서울보다. 제 동갑 친구들을 봤을 때 결혼하는 나이대도 훨씬 어리고 높은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놀고 지내는 공간이 서울이 아니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방금. 그래서 지금 이 비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비혼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불안전성한 어감이 슬슬 벗겨지고 있고 이제 어떤 개인의 한 인생의 초이스가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결혼과 비혼이 약간 적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혼이 적성에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차라리 비혼이 적성에 잘 맞는 문제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이 적성이 맞는 사람인데 비혼을 선택한다면 그건 좀 굉장히 너무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지하 단칸방에서 사랑 하나만으로 그 결혼이라는 적성이 맞는 두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왜냐하면 나조차도 의식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나보다 모든 면에서 좀 출중한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거지. 20대까지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 같은 사람하고 즐겁게 어떻게 좀 잘 놀 수 있을까? 그런 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지. 결혼할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계속 바뀌고 돌고 돌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것들이 올 것 같고 어차피 약간 결론 비슷하게 내가 내보자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뭐 혼자 살든 뭐 둘이 살든 셋이 살든 항상 살면 그 희노애락의 그 반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 둘이 살 때 그 희노애락이 더 받아들이기가 좋은지 네. 혼자 살 때가 더 좋은지 그런 면에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조하는 게 나는 혼자인 것보단 둘인 게 둘인 것보다는 셋 넷인 게 더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때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이 더 즐겁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좀 이상해졌다. 결혼은 하는 걸로. 나는 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저도 장가 가고야 말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뭐 네. 하자면 이게 뭐 비혼주의자였어. 근데 중간에 한 40, 50 돼서 갑자기 결혼이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분들 많잖아요. 그치? 네. 근데 결혼했어. 근데 아니야 이건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이 남자랑 안 맞아. 그럼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같아. 그때쯤 그 나이 때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꼭 거기 얽매이지 않아도 돼라는 좀 편한 시그널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안 해도 돼라는 선택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냥 네 인생은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막 꼭 막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인생이 망하고 그러니까 너 대학 안 가도 돼.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대학 간다고 다들 그런 게 아니니까. 그 근데- 선택지에서 안 해도 돼라는 게 인식이 오니까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될 이유가 안 생기면은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라는 얘기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저는 할 이유가 맞아, 또 맞아.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결혼이 네. 장난이 아니니까. 오늘 어차피 막 중구난방 얘기해서 저도 막 갖다 붙이면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동네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해서 한 그 멤버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저까지 3명 남았어요. 한 10명 되는데 이제 마지막 보루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던 걔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친구 결혼식 모이면 남자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막 놀고 이랬는데 이제 다들 와이프분을 데리고 오니까 좀 노는 스텝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뭐 술 먹고 당구 치고 뭐 고스톱 치고 이랬는데 이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제 뭐 볼링 치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결혼의 문제에서는 저 혼자만의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이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부럽더라고 결혼한 사람이. 뭐가 부럽냐면 서로 되게 존중하는 모습이 그게 막 리스펙 이게 아니라 저 둘은 확실히 그 인생에 가는 길에 서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스킨십, 대화 이런 게 되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들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든든한 느낌이 서로 주는 게 그래서 야 이거 결혼 꼭 장가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 자 오늘 나 근데 마지막으로 네, 진짜 안녕하세요. 가족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자꾸 엄마가 그렇게 막 자꾸 나를 발길질하면서 결혼해 아시까 이러는 이유가 본인은 아빠하고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면서 네, 그래도 행복했던 게 훨씬 더 많았으니까 네. 이 행복감을 딸에게도 주고 싶어서 너도 한번 느껴보라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럼 면이 아니야 그런 게 더 훨씬 크니까 얘기하는 거겠지?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걸 보면 또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에서 보면 또 그렇고.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되죠? 자 오늘 정말 그 저희 팀에 좀 사정이 생겨서 정말 급하게 어제 결정돼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하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좀 평소보다 중구난방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네,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편집을 열심히 해보고 청취자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기
홍일이가 잘 해결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제가 잘 관리를 해서 방송이 크게 펑크가 안 나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별 말씀이에요. 네, 종종 또 펑크 나면 급하게. 근데 따로따로 이제 불러야겠어. 내가 너무 기가 빠져가지고. 자, 본격 고신앙인 방송 뭐였지? 까먹었어. 기가 빠졌어. 자,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존보 방송, 생존 의지 항진 방송,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방송 플랜 B의 삶 6회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또 네,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가자 이제 좀 집에.